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의사 선생님께서 조심하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말이에요. 저도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5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갑자기 혈당이 오르기 시작하고 60대가 되면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젊었을 때와 달리 신진대사도 느려지고 췌장 기능도 예전 같지 않아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특별한 음식을 제대로 알고 드신다면 여러분의 췌장을 건강하게 되살리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음식은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몸의 인슐린 분비를 도와주고 췌장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거든요. 바로 여주입니다. 여주 들어보셨나요? 이 쓴맛이 나는 초록색 채소가 바로 우리 췌장을 살리는 최고의 음식이에요. 여주에는 차란틴과 폴리펩타이드 마이너스 P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천연 인슐린 역할을 해주거든요. 실제로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는 수백 년 동안 당뇨 치료에 여주를 사용해 왔습니다. 최근 의학 연구에 따르면 여주를 꾸준히 섭취한 당뇨 환자들의 혈당이 평균 20-30% 정도 감소했다고 해요. 이는 일반적인 혈당 강화제와 비슷한 수준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의 효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주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재생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베타세포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인데 당뇨가 진행되면서 이 세포들이 손상되거나 죽게 되죠. 여주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들이 이런 베타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을 도와주는 거예요. 잠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귀중한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주를 드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생으로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거예요. 쓴맛 때문에 힘드시다면 꿀이나 사과를 조금 넣어서 드셔도 됩니다. 하루에 50-100ml 정도가 적당하고 식전 30분에 드시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로 쓴맛 때문에 생으로 드시기 어려우시다면 여주차로 우려서 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여주를 얇게 썰어서 말린 다음 뜨거운 물에 우려내면 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우리면 쓴맛이 강해질 수 있으니 5-10분 정도만 우려내세요. 세 번째로 요리해서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얇게 썰어서 볶음이나 찜으로 요리해서 드셔도 좋아요. 다만 너무 오래 익히면 유효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니 살짝만 데쳐서 드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여주를 드실 때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식사 직후에 드시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반드시 식전 30분에서 1시간 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주는 몸을 차게 하는 성질이 있어서 몸이 찬 분들은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거나 생강을 조금 넣어서 드시면 도움이 돼요. 또한 여주를 선택할 때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너무 큰 것보다는 중간 크기의 단단하고 초록색이 선명한 것을 선택하세요. 색이 누렇게 변했거나 무른 것은 영양 성분이 떨어질 수 있어요. 여주 표면의 돌기가 또렷하고 싱싱해 보이는 것이 좋은 여주입니다. 여주의 효과를 더욱 높이고 싶다면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드신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최소 2-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혈당 수치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여주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여주의 혈당 강화 효과가 약물과 함께 작용하면 저혈당이 올 수 있거든요. 또한 임신 중이거나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주를 보관하는 방법도 알아두세요. 여주는 실온에서는 금방 상하니까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비닐봉지에 넣어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보통 일주일 정도는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주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 몸의 혈당을 안정화시키고 췌장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건강한 식단과 함께 여주를 꾸준히 드시면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계피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수정과 끓일 때나 과자 만들 때 향을 내기 위해 사용하시는 정도일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계피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계피는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천연 치료제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더욱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계피에 들어있는 주요 성분은 신라메이트와 크롬인데 이 성분들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을 더 잘 받아들이게 해서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당뇨 환자들에게 하루 1-6g의 계피를 40일간 섭취하게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공복 혈당이 평균 18-29% 감소했고 당화혈색소 수치도 현저히 개선됐다고 합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수치예요. 계피의 또 다른 장점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이는 우리 췌장에 부담을 덜어주고 장기적으로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귀중한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계피를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계피의 종류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계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실론 계피와 카시아 계피인데 혈당 조절에 더 효과적인 것은 실론 계피입니다. 카시아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장기간 다량 섭취하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실론 계피는 색깔이 더 밝고 향이 달콤하며 카시아 계피는 색깔이 진하고 매운맛이 강해요. 구입하실 때 포장지에 표시된 원산지를 확인해 보세요. 스리랑카산이 실론 계피이고 중국이나 베트남산이 카시아 계피인 경우가 많아요. 계피를 섭취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계피 가루를 따뜻한 물에 타서 차로 마시는 거예요. 하루에 티스푼 반 정도, 약 2-3g이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두 번째 방법은 계피를 우유나 두유에 넣어서 드시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 따뜻한 우유에 계피가루를 조금 넣어서 드시면 혈당 안정화와 함께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새벽에 혈당이 올라가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세 번째로는 요리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닭가슴살이나 생선 요리할 때 계피가루를 조금 뿌려서 드시거나 오트밀이나 요거트에 섞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계피의 단맛이 설탕 대신 역할을 해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우리 시니어분들이 특히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계피를 드시는 타이밍이에요.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식사 30분 전이나 취침 전입니다. 식전에 드시면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취침 전에 드시면 새벽 혈당 상승을 막는 데 효과적이에요. 또한 계피를 보관할 때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계피는 습기에 약하고 향이 날아가기 쉬우니까 밀폐 용기에 넣어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계피 스틱은 가루보다 오래 보관할 수 있지만 사용할 때마다 갈아서 쓰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계피를 드실 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혈액응고 억제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계피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담당 의사와 상의 후에 드시는 것이 좋아요. 또한 위궤양이나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식후에 드시거나 우유와 함께 드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임신 중이거나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계피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루 6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계피의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꾸준함이 중요해요. 하루 이틀 드신다고 해서 바로 혈당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최소 한 달 이상은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실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혈당 측정기가 있으시다면 계피를 드시기 전후의 혈당 변화를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계피 하나로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부터라도 계피를 여러분의 건강관리 파트너로 삼아 보세요. 여러분, 혹시 블루베리 좋아하세요?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맛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과일이죠.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블루베리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되시면 단순히 맛있는 과일이 아니라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천연 의약품이라고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블루베리는 작은 크기에 비해 정말 놀라운 영양소들을 담고 있어요. 특히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바로 혈당 조절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의 진한 파란색을 만드는 색소 성분이면서 동시에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물질이에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인슐린 저항성이 현저히 개선됐다고 해요. 인슐린 저항성이란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제2형 당뇨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거든요.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또 다른 중요한 성분은 폴리페놀입니다. 이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포도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고 식후 혈당 급상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이런 효과가 더욱 중요하죠.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블루베리를 3회 이상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당뇨병 발생 위험이 26% 낮았다고 발표했어요. 이는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귀중한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블루베리의 효과는 단순히 혈당 조절에만 그치지 않아요. 블루베리의 풍부한 비타민 C와 비타민 E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당뇨로 인한 각종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당뇨성 망막병증이나 신장질환 같은 합병증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블루베리를 드시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그대로 드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컵 정도, 약 1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과당 섭취량이 늘어날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요거트나 오트밀에 넣어서 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플레인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넣으면 단백질과 프로바이오틱스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더욱 건강한 조합이 됩니다. 오트밀에 블루베리를 넣으면 식이섬유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혈당 조절에 더욱 도움이 돼요. 세 번째로는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는 방법도 좋아요. 블루베리와 시금치, 그리고 물이나 저지방 우유를 넣고 갈아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건강 음료가 됩니다. 다만 다른 과일을 너무 많이 넣으면 당분이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우리 시니어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블루베리를 선택할 때는 색깔이 진하고 단단한 것을 고르세요. 무르거나 주름진 것은 영양소가 파괴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유기농 블루베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베리를 보관할 때도 주의점이 있어요. 구입 후에는 찬 물에 살짝 헹궈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생기기 쉬워요. 냉장 보관하면 일주일 정도는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냉동 블루베리도 좋은 선택이에요. 신선한 블루베리가 없을 때는 냉동 블루베리를 이용하셔도 영양가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냉동 과정에서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항산화 성분이 더 잘 흡수될 수도 있어요. 블루베리를 드시는 타이밍도 중요해요. 가장 좋은 시간은 식사와 함께 드시거나 식후 디저트로 드시는 것입니다. 공복에 드시면 과당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이 급상승할 수 있거든요. 특히 아침 식사와 함께 드시면 하루 종일 혈당 안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 주의사항도 있어요.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비타민 K가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또한 신장 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옥살산 때문에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좋아요.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블루베리의 혈당 강화 효과가 약물과 함께 작용하면 저혈당이 올 수 있으니 혈당을 자주 체크하시면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블루베리의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다른 건강한 식품들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아요. 견과류나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시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주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더욱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고 달콤한 블루베리 하나에 이렇게 놀라운 건강 효과가 숨어 있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블루베리로 여러분의 혈당 관리를 시작해보세요. 녹색 황금 아보카도, 마이너스 혈당을 부드럽게 다스리는 건강한 지방. 여러분, 아보카도 드셔보셨나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과일이었는데 요즘은 마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보카도를 단순히 칼로리가 높은 과일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큰 오해예요. 아보카도는 혈당 관리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이는 슈퍼푸드입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더욱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건강한 지방이 혈당을 안정화시키는데
탁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아보카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점이에요. 이 지방산은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인슐린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실제로 멕시코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아보카도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의 공복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이 현저히 개선됐다고 해요. 또한 식사와 함께 아보카도를 드신 분들은 식후 혈당 상승폭이 20-30% 정도 줄어들었다는 결과도 있어요. 아보카도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식이섬유 때문이에요. 아보카도 하나에는 약 13-14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이는 성인 1일 권장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 식이섬유가 음식물의 소화 흡수를 늦춰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줘요. 잠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귀중한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아보카도에는 또한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칼륨은 우리 몸의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고혈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보카도 하나로 두 가지 문제를 모두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아보카도를 드시는 방법은 정말 다양해요. 첫 번째로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반으로 갈라서 숟가락으로 떠먹는 거예요. 약간의 소금이나 후추를 뿌려서 드시면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을 즐길 수 있어요. 하루에 아보카도 반 개 정도가 적당한 양입니다. 두 번째로는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각종 채소와 함께 아보카도를 넣으면 포만감도 높아지고 영양도 더욱 풍부해져요. 특히 토마토와 아보카도의 조합은 정말 환상적이에요. 토마토의 리코펜이 아보카도의 지방과 만나면 흡수율이 높아지거든요. 세 번째로는 토스트에 발라서 드시는 방법도 좋아요. 통곡물 빵에 으깬 아보카도를 발라서 드시면 건강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여기에 삶은 달걀을 올리면 단백질까지 보충할 수 있어서 혈당 관리에 더욱 도움이 돼요. 네 번째로는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아보카도와 시금치, 오이, 그리고 물이나 저지방 우유를 넣고 갈아서 드시면 부드럽고 영양가 높은 음료가 됩니다. 다만 다른 과일을 너무 많이 넣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우리 시니어분들이 아보카도를 고를 때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아보카도는 후숙 과일이라서 구입할 때의 상태와 드실 때의 상태가 다를 수 있어요. 즉시 드실 거라면 살짝 눌렀을 때 약간 말랑한 것을 고르시고 며칠 후에 드실 거라면 단단한 것을 골라서 실온에서 익혀주세요. 아보카도가 잘 익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보카도 꼭지 부분의 작은 줄기를 살짝 떼어봤을 때 초록색이 보이면 잘 익은 것이고 갈색이 보이면 너무 익어서 상한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검은 반점이 많거나 너무 무른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아보카도를 보관할 때도 주의점이 있어요. 아직 덜 익은 아보카도는 실온에서 보관하시고 잘 익은 아보카도는 냉장고에 넣어서 2-3일 정도 보관할 수 있어요. 한번 자른 아보카도는 레몬즙을 뿌려서 랩으로 싸서 냉장 보관하시면 갈변을 방지할 수 있어요. 아보카도를 드실 때 주의사항도 있어요.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높은 편이라서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아보카도 하나에는 약 300칼로리 정도가 들어있으니 하루에 반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체중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또한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비타민 K 때문에 담당 의사와 상해 후에 드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아보카도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아보카도의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다른 건강한 음식들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주고 각종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아보카도를 드시는 타이밍도 중요해요. 가장 좋은 시간은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특히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를 하실 때 아보카도를 함께 드시면 혈당 급상승을 막는 데 도움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부드럽고 고소한 아보카도 하나로도 우리 몸의 혈당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건강한 지방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 아보카도를 여러분의 건강 식단에 포함시켜 보세요. 여러분, 미역국 드시는 거 좋아하세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일날이면 미역국을 먹고 산후조리할 때도 미역국을 드시죠. 그런데 이렇게 친숙한 미역이 실제로는 혈당 조절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바다의 보물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역은 단순히 우리 전통 음식 재료가 아니라 현대의학에서도 인정받는 천연 건강식품입니다. 특히 당뇨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정말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미역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다는 점이에요. 이 알긴산은 수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인데 우리 몸에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해줍니다. 음식물과 함께 섭취하면 위장에서 젤 형태로 변해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주는 거예요.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식사 전에 미역을 섭취한 사람들의 식후 혈당 상승폭이 40% 이상 감소했다고 해요. 이는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또한 장기간 미역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당화혈색소 수치도 현저히 개선됐다고 보고됐어요. 미역에는 또한 요오드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요오드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갑상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우리 몸의 혈당 조절도 원활하게 이뤄지거든요. 미역에 들어있는 또 다른 중요한 성분은 후코이단입니다. 이 성분은 면역력 강화는 물론이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잠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귀중한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미역을 드시는 방법도 다양해요. 첫 번째로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미역국으로 끓여서 드시는 거예요. 소고기나 조개와 함께 끓이면 단백질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혈당 관리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한 그릇 정도가 적당해요. 두 번째로는 미역 줄기를 무쳐서 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미역 줄기에는 미역보다도 더 많은 알긴산이 들어있어서 혈당 조절 효과가 더 클 수 있어요. 오이나 당근과 함께 초고추장에 무쳐서 드시면 아삭한 식감과 함께 영양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미역 샐러드로 드시는 방법도 좋아요. 불린 미역에 각종 채소를 넣고 참기름과 식초로 간을 해서 드시면 깔끔하고 시원한 맛을 즐길 수 있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입맛도 돋우고 혈당 관리도 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네 번째로는 미역을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 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미역 가루를 밥에 뿌려서 드시거나 국에 넣어서 드시면 간편하게 미역의 영양을 섭취할 수 있어요. 우리 시니어분들이 미역을 선택할 때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시중에 파는 미역 중에는 염장 처리된 것과 건조된 것이 있는데 건조된 미역이 더 좋아요. 염장 미역은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좋지 않거든요. 미역을 불릴 때도 주의점이 있어요. 너무 오래 불리면 영양소가 물에 빠져나갈 수 있으니 10-15분 정도만 불리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불린 후에는 찬물에 여러 번 헹궈서 염분과 이물질을 제거해 주세요. 미역을 보관할 때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밀폐용기에 넣어서 보관하면 습기를 차단할 수 있고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미역을 드실 때 주의사항도 있어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은 요오드 섭취를 제한해야 하므로 미역 섭취를 피하시거나 담당 의사와 상의 후에 드세요. 또한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도 미역에 들어있는 비타민 K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미역을 드시는 타이밍도 중요해요.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식사 15-20분 전에 미역국이나 미역 요리를 먼저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알긴산이 위장에서 젤을 형성해서 이후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줄 수 있어요. 미역의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다른 건강한 식재료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나 계란과 함께 드시면 포만감도 높아지고 혈당 관리에도 더욱 도움이 됩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도 팁이 있어요. 참기름을 먼저 두르고 미역을 볶은 다음 물을 넣고 끓이면 미역의 영양소가 더 잘 우러나와요. 그리고 너무 오래 끓이지 마시고 10-15분 정도만 끓이시는 것이 좋아요. 또한 미역을 다른 해조류와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시마나 김과 함께 드시면 각각의 장점을 모두 활용할 수 있어서 혈당 관리에 더욱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친숙한 미역 하나로도 혈당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현대 과학으로도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미역을 여러분의 건강 식단에 꾸준히 포함시켜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놀라운 음식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소중한 정보들을 정리해서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어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여주를 기억하세요. 이 쓴맛이 나는 초록색 채소에 들어있는 차란틴과 폴리펩타이드-P 성분이 천연 인슐린 역할을 해준다고 말씀드렸죠. 혈당을 20-30%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췌장의 베타세포 재생에도 도움을 줍니다. 생으로 갈아서 주스로 드시거나 여주차로 우려서 드시면 되고 반드시 식전 30분에서 1시간 전에 드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친숙한 계피였습니다.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신라메이트와 크롬 성분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천연 치료제라고 했죠. 공복 혈당을 18-29% 감소시키는 놀라운 효과가 있었어요. 실론 계피를 선택해서 하루 2-3g 정도 따뜻한 물에 타서 차로 드시거나 우유에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특히 취침 전에 드시면 새벽 혈당 상승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푸른 보석 같은 블루베리였습니다.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식후 혈당 급상승을 막아준다고 했죠. 하루에 한 컵 정도, 약 150g이 적당하고
요거트나 오트밀에 넣어서 드시거나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면 좋다고 했어요.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번째는 녹색 황금 아보카도였습니다.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고 식이섬유가 혈당 급상승을 막아준다고 했어요. 하루에 반 개 정도가 적당하고 그냥 반으로 갈라서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영양소 흡수가 더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죠.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 친숙한 미역이었습니다. 알긴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위장에서 젤 형태로 변해서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식후 혈당 상승폭을 40% 이상 감소시키는 놀라운 효과가 있었죠. 미역국으로 끓여서 드시거나 미역 줄기를 무쳐서 드시면 되고 식사 15-20분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5가지 음식들을 보면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이 이렇게 놀라운 혈당 조절 효과를 가지고 있다니 말이에요. 값비싼 건강식품이나 복잡한 치료법이 아니라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같은 음식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음식들은 마법의 약이 아닙니다.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고 적정량을 지켜서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복용하고 계신 약물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5가지 음식을 모두 한꺼번에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여러분의 식단에 포함시켜 보세요. 처음 한 달은 여주로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계피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는 블루베리를 추가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해요. 하루 이틀 드신다고 해서 바로 혈당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최소 2-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진짜 효과를 실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음식들과 함께 규칙적인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도 함께 해주시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의 유기체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으로는 완전한 건강을 얻기 어렵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실천해 보시고 혈당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고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